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어비앤비 창업하기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좋은 숙소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인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정을 하면서 영상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제 영상은 좀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유튜브나 뭐 크몽이나 타링에 있는 그런 전자책보다 아마 훨씬 더 도움되는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 답변 달려드리고 관련된 내용들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1편 찍었던 부분 중에 몇 가지 보충해서 얘기 드리고 다음 스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숙소를 이제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해야 될 첫 번째가 떤 컨셉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거를 좀 정하고 숙소를 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어떤 숙소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숙소를 구하면 추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천드리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첫 번째 할 수 있는 부분은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우드 앤 화이트, 뭐 인테리어 관련된 내용들을 치시면 이미지 파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한 3개 정도 고르셔서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오늘의 집에 집들이 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좀 이쁜 인테리어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한 또 두세 가지 꼽으시고, 나는 좀 이제 실질적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처 가장 가까운 이케아에 방문하셔서 쇼룸을 좀 확인해 보시면 또 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정하시고 마지막 숙소를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하나, 간혹 이제 너무 화려하게 파티룸처럼 꾸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파티룸처럼 꾸민다는 것은 거기 파티를 하러 오라고 하는 개념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근데 파티를 사람이 하러 오면 굉장히 흥에 넘치고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주위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실 때에는 차라리 파티룸을 따로 기획해서 만드시거나 아니면 좀 한가하고 좀 조용한 곳에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이드를 들거나 컨설팅을 할 때 좀 특이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웬만하면 좀 줄이시고 처음은 해보시다가 나중에 바꾸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가장 실패 없는 인테리어, 우드 앤 화이트, 화이트 컬러로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게 질리지도 않고 웬만해서는 평타 이상 가는 인테리어입니다. 거기서 포인트 한두 가지로 컨셉을 주셔도 충분하게 이쁜 숙소는 꾸미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셔서 내가 선택한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시면 보통은 뭐 자가나 전세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월세로 아마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그 계약하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아마 비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 중개사분께 꼭 말씀드려서 렌탈 프리 기간을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 주위에서 보면서 컨설팅 하거나 이제 하시는 거 보면 제가 할 때 렌탈 프리 기간 많이 주시는 분들은 뭐 2주까지 주시는 분 같고, 좀 주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좀 빡빡하게 하시는 분들도 한 2, 3일은 여유 있게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 하실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생기죠. 뭐 에어비앤비를 하시면 일단은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야 될지 머릿속에는 그려지는데 막상 잘 모르시겠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하단에 물품 리스트를 해서 쭉 기록을 해둘 테니까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물품 리스트를 작성할 때 기본적인 거 보고 크게 4곳 정도에서 구매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케아, 두 번째는 오늘의 집, 세 번째는 쿠팡, 네 번째는 다이소, 이렇게 물품을 구매합니다. 근데 간혹 뭐 중고마켓, 뭐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물품을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웬만하면 B&B를 하실 때는 만일 내가 처음 준비를 더 완전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중고마켓에서 이제 물건 산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하신다고 마음먹고 하시면 웬만하면 빨리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내가 그 조금 저렴하게 사는 것보다 빨리 준비해서 오픈하셔서 수익을 버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음 스텝을 진행할 때 중개마켓을 추천드려요. 근데 간혹 그래도 이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에어비앤비라고 치시면 가장 큰 활성화된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양도, 양수, 뭐 여러 가지들 많으니까요. 거기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처음 그냥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임대차 계약을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 이제 끝나면 바로 제가 담아라고 했던 그 쿠팡에 있는 것들을 바로 주문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그 계약한 장소로 쿠팡에 있는 물품들이 이제 배송이 되겠죠. 그럼 웬만한 것들 진행하고 그리고 바로 입주 청소 진행하고 그 입주 청소 신청해 둔 다음엔 바로 가까운 이케아로 출발을 합니다. 이케아를 방문할 때 저는 가장 자주 이용했던 것은 일산 이케아거든요. 근데 이케아를 방문하시면 처음 가시는 분들은 아무리 구매 리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두세 시간은 걸릴 거예요. 물품 찾고 고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근데 혼자 가서 이제 살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꼭 가실 때는 좀 넉넉하게 시간을 좀 잡고 그리고 지인과 같이 그리고 가실 때는 당연히 물품 배송도 되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진짜 싣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도 어느 정도 정리해 두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식탁이나 이런 무거운 것들은 다 배송도 가능하니까 그런 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에어비앤비를 하겠다고 하시면 일단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시는 게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좀 저는 스피디하게 만드는 걸 좀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사전 작업들이 좀 몇 가지 있긴 한데 그 사전 작업은 물품 리스트에 대한 공유를 하고 거기에 있는 물품을 빨리 어떻게 구매하는 거에 대한 루트를 먼저 알아보는데 침대나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가 빨리 주문을 해도 사서 오는 게 아니면 배송일이 아무리 안 걸려도 3, 4일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주문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B&B 하실 때 이제 침대 사이즈를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퀸 사이즈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 두 개에 퀸 사이즈 하나 넣는 경우가 있고 뭐 큰 방에는 이제 퀸 사이즈 하나 뭐 싱글 하나 이렇게 투베드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원베드 방 하나에는 이제 한 베드로만 구성하는 걸 추천드리죠. 왜냐면 그렇게 해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물품 중에 꼭 구매를 하라고 하는 물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수 커버, 두 번째는 현관문 알림이 센서가 있거든요. 방수 커버는 그냥 들어봐도 어느 정도 아시겠죠. 침구가 얼마만큼 이제 좀 오염도에 좀 미치는 영향인데 위에 있는 커버 같은 경우들은 빨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매트리스가 오염되면 매트리스를 갈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생각하시고 현관문 알림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에 뭐 CCTV를 달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게스트나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을 관련해서 내가 집 방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들만 어느 정도 알아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체크는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관문 알림이 꼭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 할 일은 이제 호스팅 아이디 만드는 거거든요. 호스팅 아이디는 일단 한 80% 정도까지만 만들어 두세요. 제가 호스팅에 관련된 내용은 또 다음 편에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왜 80%까지만 말씀드리냐면 에어비앤비는 딱 호스팅 딱 시작하는 동시에 가장 많은 노출을 시작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굳이 먼저 아이디를 만들어서 올려둔다? 이거는 좀 내 홍보 방법에 좀 잘못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느 정도 세팅이 된 다음에 올리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올리시면 대부분 아마 그날 늦어도 그 다음 날 안에는 아마 예약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를 인테리어 하실 때 뭐 이제 커튼도 달아야 되고 뭐 어떤 뭐 조명도 바꿔야 되고 좀 낡은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도 환경을 해야 되고 뭐 저는 뭐 페인트 칠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 요즘에는 인터넷 유튜브 보시면 하는 방법 다 나와 있거든요.
굳이 돈 써서 하시는 것보다 내가 첫 진행하시는 거 조금 뭐 커튼도 달아보시고 문고리도 달아보시고 하시는 거는 유튜브 영상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하루 이틀 정도만 좀 빡시게 하시면 뭐 조립하고 이런 것들이냐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이틀 정도 좀 투자하셔서 진행하시면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셉에 맞춰서 다 진행하고 끝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저는 한 2, 3일 안에는 무조건 끝내거든요. 왜냐면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방법에서 2, 3일 동안 해서 끝내는 게 결국에는 하루라도 빨리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준비하고 정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픈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일주일 정도면 양호한 케이스라고 보실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제 말을 안 들으시고 컨설팅 했던 분들 중에는 뭐 오픈이 한 달 반까지 걸리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정말 간단하게 빨리 준비하셔서 이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스팅이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숙소 세팅이 끝나면 사진도 이제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사진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방식 거의 비슷하게 웬만하면 필터 써서 찍으시면 웬만하면 다 괜찮게 나오니까요. 거기도 찍을 때 아니면 뭐 주위에 이제 사진 잘 찍는 친구 있으면 밥 한번 사주시고 찍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진행하시고 이제 에어비앤비 이제 진행하실 때 이제 숙소를 오시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 사진도 이제 숙소 찍는 것도 있지만 내가 숙소로 오는 방식에 대한 길도 사진 찍어 두는 것이 좋거든요. 이제 곧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니까 외국인도 올 거 대비하고 가끔 길치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사진을 오는 동선을 PPT로 이제 화살표 마련해서 준비해 주시면 훨씬 더 숙소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겠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호스팅에 대한 부분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숙소 컨셉 잡고 구매 리스트 확인해서 구매하는 법, 그리고 이제 숙소 계약 동시에 세팅하고 진행하는 법, 그리고 에어비앤비 호스팅 80%까지 만드는 법, 이렇게까지 진행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호스팅 방법에 대한 내용들 안에 또 디테일한 부분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 드리고요. 추후 과정들도 제가 상세하게 또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좀 큰 힘이 될 거니까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